물론 렌즈를 좀 빨리 빼고 아픈 기간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투데이 라섹은 그냥 라섹일 뿐이지 뭐 그게 스마일 라식하고 굳이 비교해야 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제 딸도 수술할 때가 돼서 이제 할 건데 곧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학과의 김준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뵙네요. 뭐 라섹이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는 라섹이 아니라 PRK예요. 각막 상피를 벗긴 다음에 레이저를 쳐서 각막을 연마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것을 라섹이라고 하죠. 근데 각막을 브러쉬로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에서 각막 상피 세포가 좀 넓게 벗겨야 되고, 투데이 라섹은 각막 상피부터 해서 딱 그 교정하는 부위만 레이저로 쳐서 벗겨내기 때문에 많은 양을 깎지 않아서 각막 상피가 좀 이렇게 빨리 덮인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정도면 렌즈를 뺄 수가 있고, 또 뭐 각막을 적은 양을 깎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은 양을 깎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각막을 연마를 하는 수술, 뭐 스마일, 라식, 그리고 라섹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이 있어요. 우리가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라섹이나 라섹은 6.0mm 이상을 좀 쳐야 되고,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6.3mm 이상은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퇴행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존이 좁아지면 다시 나빠질 확률이 몇 배가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 동공 크기가 밤에는 보통 뭐 한 5.5에서 6.0, 심한 사람은 뭐 7.5, 8까지 커지는 사람이 있는데, 존을 확보를 하지 않고 적게 하면 연마가 안 된 부분에 그 주위 부분은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망막의 앞에 맺혀서 빗번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존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라식은 플랩을 만들어서 플랩을 제끼고 엑시머 레이저를 통해서 각막을 연마해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인데, 플랩을 만들려면 많이 열어야겠죠. 각막을 많이 잘라야 되는데, 스마일은 많이 여는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위아래를 커팅해서 그 얇은 판을 만든 다음에 2mm의 작은 그 인시전 사이트를 통해서 그 잘라진 렌티클을 꺼내는 기술을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플랩을 만들어서 많이 깎게 되면 그로 인해서 좀 위험성이 좀 증가하는데 그것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라섹이 가지고 있는 통증, 그것도 좀 낮춰주고, 그래서 라섹과 라식의 장점을 결합해서 개발된 자이스사의 비주맥스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기술이죠. 스마일 라식과 라식은 그냥 그 다음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피를 벗기지 않기 때문에 상피가 없어진, 통증도 없고 그로 인해서 각막이 붓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면 되는데, 존을 좁혀서 깎고 각막이 상피가 덜 제거가 되고, 그러다 보면 각막 상피가 빨리 덮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좀 빨리 뺄 수 있다. 이래서 투데이 라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투데이 라섹은 라섹입니다. 투데이 라섹이건 라섹이건 상피하고 실질 사이에 있는 보호막막을 제거를 해야 돼요. 보호막막을 제거를 하다 보면 혼탁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론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섹은 스마일이나 라식에 비해서 혼탁이 잘 생기고 퇴행이 잘 올 수밖에 없어요. 각막이 다시 자라나는 거죠. 그거를 막으려면 약을 쓰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빨리 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존을 좁혀서 치기 때문에 퇴행이 잘 올 수가 있고, 동공이 큰 사람들에 의해서 빗번짐이 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렌즈를 좀 빨리 빼고 아픈 기간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그 장점을 갖는 대신 이 단점을 본인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차이가 발생을 하죠, 당연히. 모든 수술은 반복성이 중요해요. 스마일 수술을 하면 안 아프냐,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되냐,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맞다고. 왜냐하면 반복적이고 그렇게 안 된 사람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투데이 라섹은 반복적이냐는 거죠. 100명을 했는데 99명이 다 이틀이면 렌즈를 뺄 수 있다? 그럼 그 투데이 라섹이 맞죠. 그런데 100명을 했는데 20명은 한 3일, 4일 만에 빼야 돼. 그거를 과연 내가 투데이 라섹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고도근시 환자에서는 대부분은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 고도근시 환자에서 각막을 조금 연마를 해서 투데이 라섹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도근시는 일반적인 근시 환자에 비해서 각막을 연마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또 퇴행이 많이 오고 빗번짐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 스마일 라식이나 그냥 라식과도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공이 크고 각막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합니다. 제 딸도 수술할 때가 돼서 이제 할 건데 곧 내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한번 보면 알 겁니다. 내가 라섹을 하는지 스마일 라식을 하는지. 제 딸은 고도근시가 아니라 저도근시이기 때문에 라섹을 하면 그냥 일반 라식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류예요. 그런데 스마일 라식을 하는지 아니면 라섹을 하는지 보면 알겠지만 스마일 라식을 하죠. 안 아프고 안전성 있고 건조증 적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뭐라고?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네, 제대로 해드려야죠. 우리 딸인데. 스마일도 안 되고 안내렌즈 삽입 수술도 안 되는 경우에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교정을 해줘야겠다? 그때 라섹을 합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에 늘 공간이 없다던가 나는 안내렌즈 삽입 수술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데 스마일도 안 되는 부분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라섹을 하죠. 그런데도 저는 주로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라섹은 물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각막 상피가 다 아물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이 느려지다 보니까 뿌연감이 있을 것이고 1.0까지 올라오는데도 라섹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라식은 이렇게 플랩을 덮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별로 생기지 않는 반면에 스마일 라식은 약간 처음에 공간이 약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달라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력은 1.0이 나오더라도 스마일은 라식에 비해서 약간 뿌연감을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짜이스사는 사이드 컷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게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로우 석션 방식이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에요. 짜이스사에서 나오는 비주맥스가 지금 10년이 앞서 있어요.